이원재 레벨 업!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백핸드, 쇼트죠. 그러니까 백핸드 쇼트 랠리 포괄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해서 스윙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갖고, 역시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지렛대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손목을 이렇게 많이 꺾어서, 이 부분을 기역자를 만들어서 밀어라. 이거는 아마 탁구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넘기는 거는 아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습관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백핸드를 가기 위한, 아니면 뭐 백드라이브를 전향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점에 굉장히 나쁜 습관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조금 약간 뭐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좋은 기술을 쓸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금 당장 10개는 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서 틀어진 상태에서 백드라이브로 간다? 그 다음에 이 팔로우 스로도 생기지 않겠지만 나중에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요즘의 추세는 워낙 백핸드가 자유자재로 뭐 바나나 풀리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거보다는 이 지렛대 역할을 먼저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이고, 그 맞는 방향성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대. 너무 이렇게 기역자 느낌으로 손목을 꺾는 거는 나중에 손목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 지렛대 형성을 한 상태에서 요 지렛대를 아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포핸드 말씀드렸다시피 박자 밸런스, 물론 무릎의 반동도 살짝 상대방 박자를 읽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렛대 역할을 상대방의 밸런스에 맞게 밀어준다 보다는 지렛대를 그대로 상대가 주는 방향에 보내주고 밀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장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물론 뭐 공이 빠질 수도 있고 뭐 나한테 맞지 않는 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손목은 거기에 따른 유동적인 부분을 지렛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론 각이 튼튼하게 되면 결은 두꺼워집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많이 나갈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면 또 공을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를 형성하되 처음에 각도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목을 살짝 여기 유동적으로 공에 따라서 뭐 밀기도 하지만 대신 여기에 지렛대를 잃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백드라이브를 배우실 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여기에서 선수들처럼 빠른 백드라이브를 왜 가야 되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아주 기초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세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깨 넓이에서 백쪽은 뭐 왼쪽 발이 뭐 물론 뭐 10cm 정도 대신 상대방을 쳐다보지만 요걸 잃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상대방의 박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릎 반동은 가볍게 움직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깨도 어깨 넓이에서 뭐 한 10cm 내지는 어깨 넓이 정도 이렇게 리듬을 타 주시되, 이렇게 해서 서서 이렇게 밀게 되면 상대방 박자도 모르지만 그냥 다 쳐내게 됩니다. 혼자 탁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요렇게 방향성, 요 바운드, 요 바운드, 요 바운드 보면 항상 여기가 막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은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대로 결에 따라. 물론 많이 빠지는 경우에 이렇게 치기보다 얘는 뭐 조금 더 아까보다 손목을 조금 꺾어서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게 조금 처음에 각 안 맞다고 손목을 꺾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얘를 좀 더 치고 들어간다. 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나의 공간과 팔로우 스로우를 가질 거예요. 그 팔로우 스로우는 뭐가 좋아지냐? 공격의 하나의 레벨업.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드라이브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즘엔 앞에서 다 선수들도 그렇지만 다 숏백 드라이브를 걸어요. 근데 이 쇼트도 마찬가지로 루즈하게 밀어갖고 쇼트하기보다는 이 팔로우 스로를 이용하고 뒷공간은 많이 이용하면서 앞스윙은 줄이자가 모티브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자 안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각을 조금 꺾되 대신 붙여가지고 미는 연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실 없이 처음에는 연습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이 공간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무릎 반동에서 공간을 자꾸 만들어 주다 보면 여기서 나중에 손목만 들어가면 백드라이브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박자 안 맞더라도 이제 랠리 위주로 할 때는 조금씩 이렇게 연결 위주로 가다가 이 공간을 지금은 앞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뒷공간에 대한 궤적을 많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백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스윙은 없다. 대신 내가 편하고 부드럽고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면 가장 이상적인 쇼트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잃지 않는다면 백드라이브까지 쭉 완성을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성을 잡을 때 항상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면 이 팔로우 스로우의 방향성을 많이 느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쇼트는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실전에서 공을 치면서 보여드리면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어떤 디테일함이 더 있고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꺾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라켓 끝이 올라가서 이렇게 쇼트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쇼트를 위한 쇼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쇼트를 하면서 조금 더 레벨업을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쇼트만을 위해서 쇼트를 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배우면 조금 더 발전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만약에 올라가거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꺾였을 때 여기서 만약에 백드라이브를 내가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이제 쇼트하고 백드라이브는 완전 다른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쇼트는 쇼트대로 백드라이브는 백드라이브대로 또 따로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렛대 형성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쇼트를 하면서 바로 백드라이브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렛대 가지면서 여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갈 때 이 팔로우 스로우가 아까 이 지렛대에서 미는 것보다 이 팔로우 스로우가 훨씬 더 넓어지되 이 팔꿈치는 놓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장점이 뭐냐면 지금은 쇼트를 굴리는 쇼트로 가면서 손목 전환만 가볍게 여기 지렛대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자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쇼트와 백드라이브의 전환에 있어서 전혀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없이 쇼트 나갈 것 같으면서 내가 상대방 박자가 좀 루즈하다 그러면 내가 한 박자 정도 손목의 방향성만 조금 더 틀어주면 지금 배운 쇼트에서 백드라이브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쇼트의 방향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렇게 했을 때는 쇼트 따로 백드라이브 따로 또 나누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게임할 때 아우 나 요거는 쇼트 해야지 요거는 백드라이브 해야지 언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친구도 저희 35년 쳤지만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 한번 자 요렇게 해서 아우 나 요거 쇼트 불안하니까 백드라이브 이게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쇼트를 가장 편하게 부드럽게 상대방 박자를 주되 여기서 상대방 박자를 좀 인지했다라고 생각하면 손목 가볍게 손목 회전 많지? 자, 벌써 쫄잖아요. 하나 딱 얻어맞더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지렛대에 대해서 팔로우 스로우를 여기서 활용을 한다.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으면 이렇게 붙이면서 대신 일자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약간
여기 지렛대로 보낸다 라고 생각하면 점점 이 팔로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다 보면 여기서 이 지렛대를 유지하되 손목만 써주면 자연스럽게 이쪽 코스까지 변화를 시키는 거죠. 대신 여기가 흔들려 버리면 여기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요 지렛대를 방향성을 결대로 밀어주되 여기서 손목 방향만 가볍게. 예. 자,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쇼트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쇼트를 했을 때 크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다른 매개체의 기술을 쓴다라기보다는 쇼트하면서 손목만 가볍게 믹스를 시켜주고 썼더니 백드라이브로 전환이 되네. 어떻게? 빠른 숏 백드라이브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가장 조금 이상적인 이렇게 너무 쇼트를 가다가 백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쇼트는 이런 식으로 너무 정형화돼서 상대방하고 넘긴다라기보다는 상대의 리듬을 이용해서 팔로우 스로를 좀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내가 레벨업을 조금 더 쉽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원동력,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기술을 갈 수 있는 편안한 슈트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